마지막으로 이 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듬질 및 이 광택 내기의 정의에 있어서는 주조 후에 정확한 주조체를 얻기 위한 마무리 및 연마 작업은 순서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행해야 되고 금속의 과형 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거친 그 다음에 활택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차례로 봐서는 세척 및 산욕,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이 주입선 절단, 그 다음에 치형의 주조체 결합, 그 다음에 표면 다듬기, 교합 수정, 그 다음에 연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실습 내용에서 사용되는 재료하고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에서는 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스톤힐, 그 다음에 사포 디스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서도 이 사용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주조체가 나오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휠이 있죠. 이 절단 휠을 가지고 이렇게 주조체를 잘라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 디스크를 삽입할 때 보면은 이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실습에 위험도를 감안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립을 하고 할 때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벤치나 이렇게 교정 플라이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조각도 있죠. 조각도나 뭐 이런 걸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혹시 임상에 가셔가지고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 요런 기구를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벤치를 잡고 이렇게 틀어주시면은 가볍게 이렇게 풀립니다. 절단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절단 디스크 여러분 써보셨죠? 이게 임상에 나가시거나 쓰실 때도 이게 한번 부러지면은 굉장히 이렇게 파편이 크게 튑니다. 튀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 주조체를 거친 주조체를 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톤 휠 있죠. 스톤 휠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디스크가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톤 휠을 사용을 하시고 이 다음에 거칠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스톤 힐까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굵은 스톤 포인트 있죠. 굵은 스톤 포인트 요 포인트를 이렇게 사용하셔 가지고 연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스톤 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 굵은 스톤 힐보다는 입자가 상당히 가늡니다. 가늘기 때문에 굵기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요걸 그 다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 여기서 연마가 어느 정도 스톤 포인트 가지고 연마가 어느 정도 끝이 나면은 그 내면에 있죠. 크라운 그 내면에, 크라운 내면에 보시고 만약에 기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여기 그 뭐고 여기 보는 그 저 바가 있죠. 바가 보면은 이렇게 굵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굵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쓰시다가 속에 만약에 이렇게 뭐 큰 기포라든지, 요즘은 그 진공 매몰기라는 게 이게 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면은 그 속에 들은 그 기포 굵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남바대로 이렇게 쓰시면은 그 제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저 약해 가지고 내기 잘 부러집니다. 해서 이게 이 바 자체가 붉게 달 때까지는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쓰시면은 그 이 목이 안 부러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샌더브러스트를 치십시오. 속의 내면에다가 어느 정도의 기포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제거되고 나면은 그걸 그 샌더브러스트를 쳐가지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바 휠 있죠. 이 라바 휠, 이걸 라바 휠 자체를 이 맨드릴에 꽂아 가지고, 이 자체를 맨드릴에 꽂아 가지고 연마를 하십시오. 연마를 하는 데 있어서 요 다음에는 뭘 쓰시나 그러면은 이 그 포인트를 쓰셔야 됩니다. 이 라바 포인트를 쓰시는데, 연마를 하실 때는 이 라바 포인트는 그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고, 기스가 이렇게 기스가 이렇게 흠이 있고 이러면은 그 크라운 모양이 안 흐트러지는 한에 있어서 이 휠을 많이 대십시오. 이걸 한번 대는 거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이 그 스톤 포인트하고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스톤 포인트 가지고 이 라바 포인트 가지고 그 뭐 10번 20번 그 이렇게 연마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휠을 한번 대면은 여기에 대한 한 10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고 이 휠 자체를 이렇게 많이 대다 보면은 그 크라운 모양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자기가 의도치 않은 쪽으로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흠이 없어지면은 이 스톤 포인트, 라바 포인트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분한테 그 아마 지금 외에는 이 스톤 포인트, 스톤 포인트를 한다. 이 라바 포인트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라바 포인트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그 홀더를 이렇게 아마 나눠 들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구멍에 삽입을 하시고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 그 교정용 그 플라이 있죠. 해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는 이 망치로 박는 게 아니고 나사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돌리면은 어느 정도 끝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고, 이걸 사용하실 때 반드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수평으로 아니면 수직으로 똑바로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비스듬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돌리면은 여기가 반드시 부러져 버립니다. 부러져 버리면은 어딜 때려 그러면 손톱 여기를 때려 버립니다. 이렇게 쥐고 있는 이 손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핸드피스에 꽂아 가지고 살짝 이렇게 그 발판을 밟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바르게 돌아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면은 털게 되어 있습니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100에 100 다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서 손톱을 때리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시고, 이 길이가 만약에 길다 싶으면은 이걸 어느 정도 자르십시오. 어느 정도 한 1cm 정도 자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르고
결합을 하시면은, 헤드피스 결합을 하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위험도가 덜 하고, 여기에 보이시는, 라브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휠도,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제가 길이를 좀 잘랐습니다. 이 길이를. 원래 이렇게 긴데, 이걸 좀 잘랐습니다. 자르고, 헤드피스 끝까지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은, 뜨는 게 덜 하겠죠. 만약에 길어서 이게 이 정도의 촉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은, 잘못 떨다 보면은, 여기가 부러집니다. 과속으로 돌리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보통 한 3만 RP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학교에는 한 2만 5천 RPM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았을 겁니다. 최고 속도를. 그러니까 이게 길면은 길수록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쓰실 때는 반드시 이걸 조금씩만 잘라 주시면은 아마 그 큰 상처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포인트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 포인트를 만약에 이렇게 꽂아서 흔들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이아몬드 드래그가 있죠. 거기 없을 경우에는 이런 그 두꺼운 러버 덤, 카본 덤 이 휠을 사용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대주면은 이렇게 수평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를 쓰시면은 반드시 부러지면서 손목에 손톱에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조심하게 쓰시고,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그렇게 자르십시오. 길이를 자르게 쓰시고, 아까 보니 이 버에, 이 라운드 버의 사용 목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렇게 있는 크라운 있죠. 이 크라운 내면에, 쪽 내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포가 생기거나 할 때, 구찌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걸 넣어도 상관이 없으만도 이렇게 작은 걸 할 때는 속에 만약에 큰 기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머리가 굵은 남보가 큰 쪽으로 사용을 하시고, 작은 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 기포 제거하고 나서 쓰실 때는 다시 한번 더 적합을 보실 때는 반드시 여기 안에 내면 안쪽으로 샌들을 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샌들을 안 치고 이렇게 거칠게 놔둬 버리면 사람막 제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샌들을 쳐서 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깨끗한 크라운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 보는 소밀이 있죠. 이 소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말해 주시면 광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비누물이나 그 다음에 세정제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깨끗이 세척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보신 진동기에 넣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완벽한 크라운이 됩니다. 혹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쪽 이 용선 쪽에 로즈나 이렇게 광택제가 묻었을 경우에 잘 안 빠질 때는 여러분들 흔히 잘 쓰시는 거 있죠. 스팀 가지고 이렇게 쫙 치면은 아주 깨끗한 보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골드 크라운 폴리싱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 스프루 자를 때, 이 스프루 자체가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메탈 크라운에 서는 주입선을 써도 되지만서도 그거보다 더 가는 걸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쓸 때는 굳이 이렇게 변형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서도
이 디스크보다는 그 리퍼나 이렇게 날카로운 절단 기구 있죠. 요걸 써서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자르면은 그 크라운 변형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섣부르선 절단 시에는 그 주조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깝게 자른다 이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너무 이렇게 바싹 잘라버리면은 교도 자체가 변형이 옵니다. 그 교도 자체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해서 거기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 거기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프루선을 절단한 뒤에는 그 스톤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외형을 맞게 다듬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톤 포인트.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골드라든지 이런 경우는 금속이 굉장히 약하죠.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굳이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그 이 스톤힐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포인트는 이렇게 그 입자가 굵은 이런 그 스톤 포인트 이런 거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입자가 굵고 한 거는 그 일반적인 메탈, 그 비기금속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보드라운 그 연마 기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시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녹색빛이 나죠.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이 녹색빛이 납니다. 입자로 봐서는 이 녹색은 이렇게 흰 스톤 포인트, 흰 스톤 포인트, 요 입자가 다릅니다. 이 초록색이 훨씬 그 보드랍고 흰 거는 입자가 조금 이렇게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골드 사용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녹색을 띠는 이런 그 스톤 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그 나왔는 그 주조체가 그 치형에 정확히 적합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형에 이렇게 표시액을 도포를 해야 됩니다. 이 도포를 하다 보면은 혹시 눈에 안 띄는 안에 기포라든지 모든 게 여기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삭제를 하고 다시 적합을 보고 또 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러시면은 좋은 주조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고 주조체를 이렇게 체형에 맞출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밀어 넣으면은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치형도 깎여버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밀어 넣어서 거기에 대이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그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쳐주면은 그 주조체가 치형에 이렇게 맞게 됩니다.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 주조체 내면에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스톤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볍게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맞추면서 이렇게 그 액이 안 묻어날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형이 작은 모형의 근원심이 정확히 맞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심 접촉부, 그 다음에 원심 접촉부 이제 이렇게 맞출 때는 교합지를 여기 보는 이 교합지를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게 되면은 구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이렇게 장착을 해서 당기다 보면은 안 빠져야 됩니다. 쑥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 나오죠. 교합지가 이렇게 살짝 묻어 나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접촉점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톤 포인트를 대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스톤 힐도 안 됩니다. 스톤 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라바 힐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요 라바 포인트 이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삭제를 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야 되고 다음에 이 그림에 봐서 그 원심이나 이쪽에 다시 이 교합지를 끼우면은 또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이렇게 묻어 나오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라바 포인트 가지고 접촉부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다듬어 주셔야 되고 해서 이쪽 컨택 그 접촉부는 이 얇은 교합지가 들어가서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컨택은 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합지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나올 때는 쉽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두시면은 이 컨택을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상태가 잘 맞춰졌으면은 대합치하고 교합 자체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택에 넣듯이 양쪽 교합을 이렇게 탁탁 쳐보면은 이렇게 묻어 나오는 데가 있죠.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이런 데를 아까 오늘 말씀드리는 초록색 포인트로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시면은 그 교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교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요 은박지 보이십니까? 요 은박지 여기 아주 이제 그 롤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조금 잘라 가지고 물려 가지고 눌러 봤을 때 안 빠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서머시 빠지는 물론 그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합을 살짝 낮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합이 빡빡해야 된다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교합이 낮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박지를 뺐을 때, 이 교합지 스틱을 뺐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저항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쑥 빠져버리면은 교합이 높으면은 뭐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조금 삭제를 할 수가 있지만서도 낮아버리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교합지를 이렇게 은박지를 넣어 가지고 당겼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왔을 때 가장 적합한 겁니다. 적합하고 그 다음에 전체 면을 그 라바 포인트로 다듬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인접면부터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됩니다. 아까 분에 그 컨택을 맞추기 위해서 손댄 부분은 더 이상 손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이상 손대버리면은 다시 헐거워지기 때문에 컨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념을 하시고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교환면 쪽에 밀어 넣을 때는 이 다이아몬드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얇게 갈아 주십시오. 갈아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넣으면은 그 그룹 쪽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치 사용법에도 이렇게 토치 사용법이 나오는데 토치 사용법은 뭐 잘 안 쓰니까. 다음에 이 그 쇠브러시 가지고 교환면 쪽에 묻은 그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걸 그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루즈를 묻혀가지고 루즈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광택을 내면은 아주 이쁜 이런 크라운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광택 부분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 정상적인 수업이 운영이 되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작별 인사도 나누고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할 건데 학교 자체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얼굴을 못 보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고, 아마 이 동영상이 나갈 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국가고시를 마치시고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 1년 뭐 또 이런 그 사고로 인해서 4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온 그 학우들 중에서 또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되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졸업할 수 있으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좋겠고, 아마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수업이 그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 아무쪼록 그 1년 한 학기 끝까지 이렇게 잘 버티어 주셨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내려서 뜨지를 않습니다. 해서 나머지 분들은 그 4년 동안 열심히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루시길 바라겠고, 졸업을 하고 나가셔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설치면은 기술을 하나라도 먼저 배울 수 있다는 아마 그런 그 기회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그 한 학기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수고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